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병에 걸린 김정은. 자, 중병에 걸린 김정은. 후계 구도가 다급해졌나?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중병에 걸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SNS, 카톡으로, 메시지로 많은 정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저렇게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25kg가 빠지고 또 한 며칠 사이에 또 빠지는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린다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병이 저렇게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뇌암일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증 단계에 있지만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병에 걸린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당장 쓰러진다면 후계 구도, 즉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권력 투쟁에 돌입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제거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조영원이나 박정천, 이병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마 김정은이 쓰러지게 된다면 쿠데타를 모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북한이 김정은을 받들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김정은을 위해서 절대 충성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고작 두 사람을 꼽으라면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축출되지 않는 두 사람. 여러분도 아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김여정과 현송월 밖에는 없습니다. 현송월이도 김정은이 저렇게 살이 빠지니까 동달아서 살이 함께 빠지는 모습 여러분은 한번 보십시오.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정말 현송월이 살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것 아마 사진으로라도 여러 차례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검증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낮 한시에 저렇게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송월은 어제도 현송월이 살 빠진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살 빠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 제가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도, 북한에서 오는 소식들도, 북한에 있는 많은 엘리트 계층들도 지금 김정은에게 뭔가 큰 병이 있다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야말로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이 아니라 말로는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된다. 어젠가 제가 얼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TV전으로 방송한 한 노동자, 제철소의 한 노동자, 평양 시민들, 김정은 사진을 보면서 수촉해 주신 김정은, 정말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의, 북한 인민들의 모습을 TV로 생중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 화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화제는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언제면 죽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송월과 김여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설주야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들을 또다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건강하고 살아있어야 한다지만 이설주도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그렇게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후계 구도가 다급해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당정인의 2차 정치국 확대 회의, 즉 2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소집된 것도 바로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김정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그리고 김여정과 현송월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천과 이병철도 조만간 군복을 벗고 북한의 정치 무대, 북한의 김정은 옆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조영원이가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김정은을 컨트롤하고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조영원이가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영원은 이번에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재하지 않을까 하고 저에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영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영원이에게 모든 권력을 김정은이 주었습니다. 권한을 주었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조직비서 자리라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자리는 당중앙 조직부장 겸 조직비서였습니다. 김종일이는 1974년도 조직비서를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도 겸임을 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조직부장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조직부장 겸 조직비서를 겸임했고 역시 선전비서, 당 선전비서까지 겸임했던 것이 북한에는 김정일 시대에는 후계자일 때 김일성이 살아있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있을 때에는 조직비서, 선전비서, 조직부장, 선전부장을 모두 김정일이 다 혼자서 도맡아왔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급사하고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조직비서 자리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막강한 조직비서 자리를 최근에야 당정위원회 조직비서 겸 조직부장 자리를 최령해에게 줬다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그것을 모두 거둬들이고 최령해를 한직인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스나마나한 자리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조영원을 앉히면서 조직부장 자리까지는 안 줬다는 것, 여기에 저는 방점을 두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조직비서를 조직부장이 겸하지 않고 조직비서 따로 있고 조직부장이 있다면 이것은 둘이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비서가 조직부장을 지시하는 위치에는 있지만 조직부장이 하는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거나 지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분산시켰던 것입니다. 즉 간부 사업이나 중앙에서 내각이나 중앙이나 중앙기관들, 지방당 정권기관들에서 올라오는 모든 당생활 보고 그리고 간부들에 대한 모든 당생활 총화 보고서가 조직부로 집결됩니다. 거기에는 조직부에는 1과, 2과, 3과부터 13과까지 있지만 다 담당 부서들은 호위사령부를 담당한 부서, 인민무력부를 담당한 부서, 내각을 담당한 과, 다 이렇게 과가 있습니다. 이 과가 내각을 담당한 과는 그 내각 성중앙기관들에서 올라오는 당생활 보고를 모두 종합해서 과장이 1차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당생활 총화를 하고 지도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직부장에게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부장이 북한의 모든 조직 문제와 당생활 지도를 보고를 받고 그것을 종합해서 조직비서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보고는 조직부장이 보고받고 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지휘는 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조직비서와 상의해서 하겠지만 1차적인 지휘 라인은 바로 조직부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조영원보다 더 높았던 내각 총리였던 김재룡을 앉힌 것은 조영원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직비서가 그만큼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직부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조직비서와 함께. 지금은 조영원이가 당중앙과 내각과 지방당 정권기관들을 간부들 모두 인사권을 가지고 하지만 김정은의 후계 구도가 이루어지고 김여정이든 현성월이든 쌍두마차로 김정은 최측근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즉 최고 계층인 당전의 정치국 위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조영원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조영원은 현성월과 김여정을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 자리까지 올려앉히고 김정은을 대리할 수 있는 당 제1비서 자리까지 올려앉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희생양은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조영원이 제삿날은 김여정이 당 제1비서나 당전의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전의 정치국 위원까지 가고 조직부장 자리를 들어가는 순간 조영원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즉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만들어주고 조영원은 아마 김원웅처럼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과 함께 그 고난과 함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던 최고위층들은 모두 총살되거나 차사고로 위장한 수총되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숙청되어 정치범소에 영원히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김정은, 건강에 이상 생긴 김정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김정은, 다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치국 2차 확대 회의 때에도 아주 어린 김여정과 현송월을 그 무대에 올려놓고 김여정과 현송월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모든 간부들, 시군당 책임비서들뿐만 아니라 연합기업소 지배인 책임비서들까지에게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중계함으로써, 즉 생중계, 이것을 조선중앙TV로 중계함으로써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위상이 어떤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중병에 걸린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병이 대장암인지 위암인지 뇌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중병에 걸렸다면, 즉 어떤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렸다면 저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고 치료해야 되는데 김정은의 몸에 칼을 대고 수술할 사람이 북한에는 주치의로부터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뇌 수술을 했던 프랑스 의사를 데려오거나 독일 의사를 데려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외국계 의사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각서를 쓰고 서약을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의사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 뇌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에 걸렸다고 그 사진까지 공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의사가 공개한 김정은 뇌파 촬영한 그 촬영 필름을 전 세계에 공개하여 김정은이 뇌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외국계 의사들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병에 걸렸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김정은은 점점 더 마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정치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예술인들과 함께 사진을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것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 국무회 연주단의 공연은 보지 않고 공연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최고인민회에서 훈장을 준 다음에 자기 집무실에 몇 명을 불러다가 기념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북한 주민들, 많은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